자, 2022년 23년도에 캠벨 필수 이론 4회 해설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해당하는 용어 써라. 명칭 알아야 된다고 했죠?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꼬불꼬불 접힌 구조를 우리가 크리스타 구조라고 한다. 크리스타 혹은 단수형 복수형에 따라서 크리스타라고 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말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 ER이나 골지에 나타나면서 접혀지면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막 구조는 시스터나 구조,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접힌 구조는 크리스타 구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내막 안쪽의 공간을 매트릭스 기질이라고 한다. 자, 그다음에 옆록체, 외막, 내막 그 사이를 막 사이 공간이라고 하고, 그 안쪽 내면을 가리켜서는 스트로마라고 한다. 그 하나하나 옆록체 내부에 있는 하나하나 동전처럼 생긴 하나하나를 딜라코이드라고 하고, 그게 겹쳐져서 쌓여진 전체를 그라눔이라고 하고, 개 복수형을 그라나라고 한다. 그라나로도 써도 되고 그라눔이라고 써도 됩니다. 자, 여기 또 했던데요. 미토콘드리아 내부의 그 주름 내막에 접힌 구조를 가리켜서 크리스타 구조라고 한다. 자, 9번 많이 질문들 하시는데, 수업 시간에 제가 정확히 말하진 않았는데 한번 ABCD 한번 찾아봐라 라고 했던 겁니다. 활면 소포체에서는 지질을 많이 만들거나 지질 대사를 하거나 하니까 스테로이드 같은 걸 대사는 활면 소포체에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제를 낸 거고요. 그 다음에 리소좀은 뭔가 분해하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뭔가를 훨씬 더 많이 분해하는 세포는 대식세포겠죠. 잡아먹어서 훨씬 더 많이 분해해야 되니까 리소좀이 가장 많은 세포는 대식세포일 것이다. 가장 많은 부착 리보솜은 단백질 맞는데, 그 단백질은 내막계 단백질을 만들죠. 단백질을 많이 분비해야 되는 이자세포. 이자세포는 소화 효소인 단백질을 만들어서 분비하거든요. 그래서 부착 리보솜, ER이 발달된 것은 이자세포일 것이다.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근육세포는 워낙 크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근육은 수축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미토콘드리아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얘는 A가 되겠습니다. 자, 캠벨 책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아도 다 풀 수 있다는 거, 이런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진핵세포에서 핵하고 원형질 사이의 공간만을 가리켜서는 세포질이라고 한다. 이미 우리 말했었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퍼록시좀은 비내막계다. 외우라고 했죠. X표. 선모는 노적기 운동, 편모는 파동운동 한다고 했죠. 선모가 노적기 운동하기 때문에 3번 동그라미는 X. 미세소관의 양쪽 끝을 플러스 말단, 마이너스 말단이라고 하는데, 플러스 말단은 중압만 되는 게 아니라고, 중압도 되고 해류도 되는데 그 속도가 더 빠른 말단을 플러스 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붙는 속도도 떨어지는 속도도 모두 빠릅니다. 맞고요. 정소와 난소, 아까 위에서 했네요.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의 대사는 SER, 활면 소포체에서 일어납니다. 자, 기저체 이거 다 외우라고 했죠. 어디에 속하는지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 기저체는 미세 소관에 속하고, 9 플러스 무슨 구조냐 이런 거 잘 물어본다고 했죠. 9 플러스 0 구조. 자, 중심체 외우라고 했죠. 중심 립이 2개 있는 걸 중심체라고 한다. 근데 중심 립만 있으면 안 되고 감마 튜블린과 같은 단백질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중심 립은 9 플러스 0 구조라고 했죠. 그다음에 골격 근육의 수축은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는 액틴, 미오신, 미세 섬유 때문에 되는 거니까 셋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미세 섬유 골라야 되고, 세포질 유동도 미세 섬유에 의한 거죠. 핵막이 유지되는 건 라민 때문인데, 라민은 중간 섬유죠. 지름으로 따지면 중간 정도의 지름을 가져서 중간 섬유. 제가 낸다고 한 건 했죠. 13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는 게 미세소관, 2개 꼬인 나선 형태를 가지는 게 미세섬유. 각각의 소단위체 외우라고 했죠. 알파, 베타, 튜블린, 이합체, 다이머. 얘는 G, 액틴,
G액틴. 네. 그다음 운동 단백질 플러스 쪽으로 가는 거는 키네신,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건 디네인.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운동 단백질 미세섬유에서는 미오신. 자, 세포의 위치. 자, 이거는 뭐 꼭 답이 아니어도 근데 우리가 배운 대로 쓰면 동물 세포에서는 중심체가 가운데 있어서 방사상 모양으로 미세 소관이 뻗어져 있는데 굉장히 다양성은 사실 높습니다. 꼭 이렇게 쓰지 않아도 맞는 답을 쓰면 맞다고 할게요. 네, 보통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세섬유도 근육에서는 세포에 가득 차 있는데 보통의 세포라면 세포막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죠. 정답이 하나는 아니다. 맨 마지막은 자, 식물과 비교해서 동물 세포에만 있는 거는 리소좀 중심체이죠. 근데 미세소관은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어요. 그래서 아닌 걸 골라야 되니까 디귿. 3번이 답이고요. 핵막을 형성하는 중간섬유는 라민이죠. 동물과 비교해서 식물에만 있는 거 엽록체, 세포벽, 원형질 연락사 모두 다 식물에 있는 거네요. 7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세포 골격을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도 됩니다. 딱 봤을 때 얘는 뚜루루룩 알파베타 형태를 가지고 있죠. 미세소관. 얘는 이중나선이니까 미세섬유. 그다음에는 그 중간이니까 중간섬유. 그 나머지 하나니까 중간섬유가 되겠죠. 방추사, 손목표모, 중심체 만들어내는 건 미세소관이니까 나에 해당하는 건 기역. 기역니은 디귿으로 쓰라고 했어. 미세소관으로 쓰면 채점 귀찮아서 틀리다고 할 거야. 세포막의 지택 및 변형에 관련돼 있으며 세포질 유동, 근육 수축 다 뭐죠? 미세 섬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근육 수축, 세포질 유동을 다 외웠었죠? 미세 섬유는 다죠. 다는 니은. 나머지 하나가 이제 중간 섬유겠죠. 케라틴, 라민 이런 것들이 중간 섬유라고 했죠. 가가 디귿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 외에 있는 조직들에 대해서 외우자. 이거 그냥 교과서에 있으니까 딱 이것만 원래 알려주면 잘 모르겠죠. 우리 수업 시간 했으니까 이게 이제 세포 1이었고 이게 세포 1의 세포 막이었으니까 그 밖에 있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세포벽은 2차 세포벽이고 그 전에 만들었던 요렇게 얇은 층이 1차 세포벽이고 두 세포의 사이에 있는 둘을 연결시켜주는 부분을 우리가 중간 라멜라, 중엽 어떻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다 같은 말이니까요. 성분은 이제 팩틴 성분으로 돼 있다고 했었죠. 팩틴 성분. 그 다음에 제가 뭐 구조 및 기능 외워라 라고 했는데 그냥 이름만 내겠습니다. 이 전체 구조물은 뭐라고 하냐. 밀착, 연접이라고 하죠. 두 세포를 딱 붙여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두 개를 붙여주는데 동그랗게 생긴 구조물로 붙어 있는 걸 우리가 데스모좀이라고 했고 그 안쪽으로 뻗어져 나와 있는 이 단백질은 중간 섬유가 되겠습니다. 두 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 같은 애들은 간극, 연접이 되겠죠. 기능은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자, 1차 세포벽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헤미셀룰로즈, 셀룰로즈, 팩틴으로 되어 있다. 외우면 되는 거죠? 세 개 모두 다 탄수화물입니다.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 팩틴 모두 다 탄수화물로 되어 있죠. 물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가장 주된 성분이니까 지질이나 단백질이 없다 이런 건 아니야. 있을 수 있다. 셀룰로즈를 만들어내는 효소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막에 있죠. 막에 있으면서 그 셀룰로즈 합성 요소들이 여러 개가 같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자마자 서로 수소 결합으로 연결돼 가지고 미세섬유 소원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세포를 셀룰로즈를 만들어내는 효소들은 세포막에 존재합니다. 세포막. 자, 원형 연락사와 간극 연접의 공통점 및 차이점. 공통점 지난번에 표로 그려졌죠. 두 개 사이의 공통점은 물질들이 이동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은 식물의 원형질 연락사는 막이 연결된 거고 간극 연접은 단백질이 연결된 거고 얘는 식물에만 존재하고 간극 연접은 동물에만 존재하고 그다음에 원형 연락사는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고 얘는 크기가 일정하고 얘는 바이러스 통과할 수 있고 얘는 바이러스 통과하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만 쓰면 다 답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포막 그림 보고 무엇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형으로 생긴 건 탄수화물. 근데 거기에 붙어 있는 형태 전체를 가리켜서는 당 단백질. 보라색이 지금 단백질이잖아요. 거기에 당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 단백질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긴 애는 우리가 인지질이라고 하는데, 인지질. 있는 부분에 대신 탄수화물이 달려 있는 이런 아이는 우리가 당지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막에 박혀 있는 4개의 고리를 가지고 있는 분자는 이제 콜레스테롤이 되겠죠. 콜레스테롤. 자, 이건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데 얘는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고 세포막 아래에 있으니까 미세섬유가 되겠죠. 단백질 중에 세포막에 전혀 박혀 있지 않은 단백질만 우리가 주변부 단백질, 외재성 단백질 이렇게 부르고요. 막에 박혀 있는 단백질은 내재성 단백질 이렇게 부르죠. 인테그랄 프로테인. 이 그림에서 위쪽이 세포 밖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위쪽에 탄수화물들이 굉장히 많죠. 탄수화물이 있는 쪽인 이 위쪽이 세포 바깥쪽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끝. 자, 그 다음에 선모 편모 9 플러스 2 구조다 이렇게 그냥 외우는 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외우시고, 기저체 중심체는 9 플러스 0 구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방추사는 그냥 미세소관의 싱글렛.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았네. 미세 나중에 배운다고 했는데 염색체를 끌어당기는 미세소관을 방추사라고 부릅니다. 걔는 이제 단일 미세소관 싱글렛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틀려도 됩니다. 수업 시간에 안 배웠던 거예요. 자, 9번. 중심체에서 뻗어져 나온 미세소관은 항상 플러스라고 했죠. 중심체 쪽이 항상 마이너스, 먼 쪽이 항상 플러스. 자, 미세소관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 중심리 미세소관, 선모품의 미세소관. DNA는 미세소관에 마이너스를 이동하지만 아메바 운동, 이걸 우리가 위족 운동이라고도 하고요. 위족 운동, 아메바 운동은 미세 섬유에 의한 운동이었죠. 끝. 자, 1번. 이건 안 배워서 됐습니다. 리소솜이 가수분해를 하는데 그 세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엔도좀을 분해하기도 하고 파고좀을 분해하기도 하고 오토파고좀을 분해하기도 하는데, 자기 세포 소기관을 분해하는 오토파고좀의 작용을 가리켜서는 오토파G라고 합니다. 자기 소화 작용. 오토파고좀하고 좀 달라요. 오토파고좀은 자기 세포 소기관 둘러싼 덩어리를 오토파고좀이라고 하는 거고, 이 오토파고좀을 형성해서 자기 세포 소기관을 죽이는 거, 이것은 오토파지, 자기 소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굽어진 모습을 지칭하는 용어는 크리스타다. 미토콘드리아 내막으로 둘러싸인 영역, 그 안쪽 영역은 우리 기질, 매트릭스라고 하죠. 주머니 모양의 막구조인데 엽록체 존재하는 거, 틸라코이드.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영역, 스트로마. 4번 구조가 여러 개 있으면 그라눔, 쌓여 있으면 그라눔, 복수형 그라나라고 한다고 했죠. 자,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제가 이거는 뭐 시험에는 안 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마지막 뭐 보충에는 낼 수가 있겠지.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세포 내에 공생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원형의 DNA를 가지고 자기 혼자 전사하고 번역한다. 물질 대사로 ATP를 만들어낼 수 있다. 공생했기 때문에 이중막 구조를 가진다. 이런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라면 미토콘드리아는 이화 반응을 잘한다. 엽록체는 동화 반응을 잘한다. 얘는 세포 호흡을 한다. 얘는 광합성을 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죠. 공통점은 3가지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식물의 세포벽이 얼마나 두껍냐라고 하는 거는 그 앞에 있는 문제, 이 2번 문제 보면 아시겠죠? 세포막은 엄청 얇은데 세포벽은 그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자, 이거까지 외워야 되냐? 항상 많이 물어보던데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감을 어떤 길러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식물 세포의 전체 지름이 10 내지 100 마이크로미터라고 했을 때 세포벽이 아무리 두꺼봤자 100 마이크로를 넘진 않겠지. 미리 단위는 안 되겠지. 근데 세포막보다는 두꺼웠으니까 나노는 아니겠지 정도. 그래서 마이크로 단위일 거다. 0.1 마이크로미터에서 수 마이크로미터일 것이다. 어떤 감을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동물 세포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당 단백질. 세포? 세포라고 문제 잘못 냈네. 동물 세포의 바깥쪽 세포의 기질에서. 이거 문제 잘못됐네요. 바깥쪽 세포의 기질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단백질은 콜라겐이 되겠습니다. 이 아래 보이는 것 중에 이렇게 가장 굵은 아이이면서 색깔이 옅었다 싶다. 실제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이렇게 관찰되거든요. 얘가 세포 바깥에 가장 많은 콜라겐이고요. 그다음에 나뭇가지처럼 생긴 애는 이 당단백질 당이 있는데 그 우리 글리코스 아미노글라이칸, 프로테오글리칸 당 성분들이 가지 모양으로 존재합니다. 우리 세포의 기질에서 나뭇가지 모양처럼 되어 있는 애들이 프로테오글라이칸의 구조에 모양 보고 아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막에 존재하는 외부랑 연결시켜주는 단백질을 우리가 인테그린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다음에 세포 안에 있는 이중나선, 미세, 섬유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테그린과 다른 거랑 연결시키는 저렇게 길쭉하게 생긴 단백질은 피브로넥틴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험 낸다고 안 했죠. 근데 이 정도 그냥 그림 보고 알면 될 것 같아서 보충 문제 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회 문제 모두 다 했어요. 수고 많았어요. 안녕.